어제 샤워하셨나요? 몸 구석구석 다 씻으셨나요? 그런데 배꼽 안쪽까지 닦으셨나요? 귀 뒤는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5군데를 놓치면 세균이 몸속에 침투하고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74세 윤정희님은 매일 깨끗이 씻었는데도 알 수 없는 냄새와 피로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귀 뒤와 배꼽에 습기가 늘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니어의 90%가 이 5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부위를 놓친 분들의 건강 상태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씻는 시간이 아니라 씻는 위치가 수명을 결정합니다. 보이는 곳만 열심히 닦아도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세균이 자라면 염증과 악취,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이건 절대 나이 탓이 아니에요. 답은 청결 습관에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위생과 감염을 연구해온 한세진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핵심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세균 감염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은 국내외 연구는 물론 제가 직접 상담한 수백 명의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특히 5번째 부위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건조 비법을 공개할게요. 상담실에 오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고 악취와 가려움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수명 지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주변 분 중 누군가가 알 수 없는 피로와 냄새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이 5부위가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부위들은 모두 햇빛이 잘 닿지 않고 공기순환이 안 되는 곳이에요. 게다가 주름이 많아서 물기가 쉽게 고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어둡고 습하고 따뜻한 곳. 세균 입장에서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샤워를 오래 하면 청결하다고 생각하세요. 30분, 40분씩 욕실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씻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씻는 위치와 말리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오래 씻어도 이 5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샤워를 짧게 해도 이 부위만 꼼꼼히 챙기면 훨씬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5부위를 놓치는 순간 세균이 번식하고 피로와 가려움이 반복되며 면역력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엔 가벼운 가려움 정도로 시작해요.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피부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2단계가 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당장 점검하지 않으면 몇 달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만성화되면 항생제를 써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게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감기 한번 걸려도 회복이 느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청결 습관 하나 때문에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요즘 몸에서 알 수 없는 냄새나 장가려움 느끼신 분 계신가요? 샤워했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가족 중에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단 30초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상담했던 74세 윤정희님은 매일 깨끗이 샤워했는데도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끔 어지럽고 쉽게 피로하다고도 하셨죠.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귀 뒤와 배꼽, 겨드랑이 쪽에 습기가 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위들은 햇빛이 잘 닿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윤정희님은 저와 상담한 뒤 세정 순서를 바꾸고 씻은 뒤에는 작은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불과 2주 후에 냄새가 사라지고 피부 가려움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청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건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운동보다 이 작은 습관이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청결 습관만 있으면 80대, 90대에도 얼마든지 상쾌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씻는 시간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청결을 놓치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5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인의 90%가 놓치는 신체의 위험구역 5곳. 배꼽은 작지만 세균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은 안 씻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국내위생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배꼽 주변에서 평균 60종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60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배꼽은 움푹 들어간 구조라서 피지와 각질, 땀이 쌓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68세 박미수님은 배꼽 주위에 붉은 자국이 생기며 지속적인 가려움이 있었지만 단순한 건조함으로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배꼽 안쪽에 회색빛 때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깨끗이 제거하고 매일 관리하자 가려움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배꼽을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순한 비누를 묻힌 면봉으로 안쪽을 부드럽게 닦은 뒤 반드시 마른 면봉으로 습기를 제거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꼽 안쪽은 피부가 얇아서 조금만 거칠게 해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원형으로 가볍게 닦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면봉으로 한 바퀴 돌리듯 닦고 마른 면봉으로 한 번 더 돌려서 물기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배꼽 속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시나요?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는데 오늘부터라도 꼭 챙겨보세요. 귀 뒤는 피지와 먼지가 모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석입니다. 샤워할 때 얼굴이나 목은 씻어도 귀 뒤까지 손이 가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한국피부환경학회의 실험에서 귀 뒤 샘플의 80%에서 곰팡이성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곰팡이성 세균은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데 귀 뒤가 딱 그런 환경이에요. 70세 김도연님은 귀 뒤를 씻지 않아 악취와 두통을 겁다가 청결 습관을 바꾼 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두통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귀 뒤를 깨끗이 씻고 말리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귀 뒤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에 순한 비누를 묻혀 원을 그리듯 닦고 세정 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말리세요. 귀 뒤 주름 사이 물기가 남지 않도록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귀 뒤는 주름이 많아서 물기가 잘 고이거든요. 샤워 후에 수건으로 한번 닦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귀를 앞으로 살짝 당겨서 뒤쪽 주름까지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혹시 귀 뒤쪽을 씻은 기억 최근에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샤워할 때 귀 뒤를 의식적으로 씻어보세요. 그리고 꼭 말리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모인 중요한 부위로 습기가 많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림프 건강학회 자료에 따르면 겨드랑이 습도는 세균 번식 속도를 3배 이상 높인다고 해요. 3배면 엄청난 차이죠. 67세 정재현님은 겨드랑이의 습기 때문에 악취와 함께 만성 피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니까 외출도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우셨대요. 게다가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건조 관리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부드러운 마사지 동작으로 세정하고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림프 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씻는 게 좋아요. 겨드랑이 주름 사이사이까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향이 강한 제품보다 피부 자극이 적은 중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나 데오도란트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혹시 샤워 후 겨드랑이 주름 속까지 말리시나요? 대부분 겉만 닦고 마는데 속까지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사타구니는 혈류와 림프가 집중된 부위로 습도와 마찰이 높습니다. 이곳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생기고 땀도 많이 나는 부위예요. 한국노년건강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위의 만성 염증은 낙상 위험을 1.8배 높인다고 합니다. 사타구니에 염증이 생기면 걸을 때 불편하니까 자세가 틀어지고 그러다 보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지는 거죠.
72세 이정옥님은 사타구니 가려움 때문에 자세가 틀어져 허리 통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가려우니까 자꾸 긁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래요. 그게 허리에 부담을 줘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용 수건으로 완전 건조 후 증상이 호전됐다고 하셨습니다. 사타구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정 후 전용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합니다. 사타구니는 다른 부위보다 더 꼼꼼히 말려야 해요. 샤워 후에 전용 수건을 준비해서 사타구니 주름 사이사이를 눌러 닦아주세요. 그리고 속옷은 꼭 면 소재로 통풍이 잘 되는 걸 입으세요. 합성섬유는 땀을 가두어서 세균 번식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자극적인 비누나 파우더는 피하고 순한 제품만 사용하세요. 파우더를 뿌리면 습기를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뭉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평소 속옷을 갈아입는 시간과 방법 점검해 보셨나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갈아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초이며 세균 감염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걷고 서는 모든 활동이 가능한데 발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한노화의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발 관리 부족은 낙상 위험을 3배 높인다고 합니다. 발에 각질이 쌓이거나 염증이 생기면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73세 윤태호님은 발뒤꿈치 각질을 방치하다 염증이 생겼지만 매일 깨끗이 씻고 완전 건조 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아프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매일 발을 꼼꼼히 씻고 말리자 각질도 부드러워지고 염증도 가라앉더래요.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씻고 전용 수건으로 각 공간을 꼼꼼히 말립니다. 발가락 사이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으면 무좀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샤워할 때 발가락 하나하나 사이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전용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꼭꼭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바르면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보습제는 발등이나 발뒤꿈치에만 바르시고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요즘 발을 씻은 뒤에도 눅눅한 느낌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청결을 되찾은 다음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균 없는 몸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루틴 5가지. 샤워 후 환기를 5분 이상 해주면 습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바로 욕실 문을 닫으시는데요. 그러면 습기가 그대로 갇혀서 욕실 전체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닫힌 욕실에서 바로 옷을 입으면 다시 습기가 차오르는 거예요. 샤워 후에는 꼭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이용해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창문이 없는 욕실이라면 환풍기를 최소 5분은 돌려주시고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가 순환되면 습기가 빨리 날아가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아요.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 욕실은 샤워 후 바로 닫히나요? 오늘부터라도 환기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수건은 3일마다 교체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건은 한 번 쓰면 습기를 머금게 되는데 그 상태로 욕실에 걸어두면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젖은 수건을 욕실에 그대로 두면 오염이 빠르게 늘어나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신호입니다. 세탁 후 완전히 건조시키고 햇빛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천연 살균제예요. 수건을 세탁하고 나서 실내에서만 말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베란다나 마당에 널어서 햇빛을 쬐게 하세요. 햇빛에 몇 시간만 말려도 세균이 대부분 죽습니다. 만약 날씨가 안 좋아서 햇빛을 쬐일 수 없다면 드라이어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시 같은 수건을 일주일 넘게 쓰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수건 때문에 다시 세균이 몸에 묻습니다. 속옷은 하루 한 번 이상 통풍 좋은 천으로 교체합니다. 속옷은 우리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닿는 옷이니까 청결이 정말 중요해요. 합성섬유는 땀을 가두어 세균 번식을 돕습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는 통풍이 안 돼서 습기가 차고 그러면 세균이 더 빨리 자라요. 면 소재 속옷을 준비하고 건조 후 바로 옷장에 보관하지 말고 완전히 식힌 뒤 넣으세요. 세탁기에서 갓 나온 속옷은 따뜻하잖아요. 그 상태로 바로 옷장에 넣으면 옷장 안에 습기가 차서 다른 옷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걸어서 실온으로 완전히 식힌 다음에 개서 넣으세요. 그리고 속옷은 최소 3벌 이상 돌려가며 입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입다 빨다 반복하면 천이 빨리 닳고 탄력도 떨어져요. 오늘 입은 속옷 어제 세탁하셨나요?
만약 이틀 이상 입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 갈아입으세요. 발톱과 손톱은 세균이 숨어드는 통로입니다. 손톱 밑이나 발톱 밑에는 각질과 때가 쌓이기 쉬운데 이게 세균의 보금자리가 돼요. 짧게 자르되 모서리를 과도하게 깎지 않습니다. 손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성발톱이 생길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발톱 주변을 브러쉬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손발톱을 자를 때 손톱깎이로만 자르지 마시고 네일 브러쉬로 손톱 밑을 문질러서 때를 제거하세요. 특히 발톱은 신발 안에서 땀과 먼지가 쌓이니까 더 자주 씻어주셔야 합니다. 샤워할 때 발톱 밑까지 칫솔로 살살 문지르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손톱 밑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인가요? 생각이 안 나신다면 오늘 바로 해보세요. 몸의 청결은 마음의 활력과 직접 연결됩니다. 몸이 깨끗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자신감도 생겨요. 반대로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면 사람을 만나는 게 꺼려지고 외출도 줄어듭니다. 피로와 냄새가 쌓이면 외출과 만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씻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습관화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정리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활 리듬도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청결 관리도 빠짐없이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히 씻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조금씩 만드는 게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니어의 건강을 은밀히 파괴할 수 있는 5부위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이 청결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곳은 습기가 차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 부위들을 소홀히 하면 세균이 번식해 면역력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씻는 시간을 늘리거나 비싼 제품을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쓰시는 비누와 수건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씻고 어떻게 말리느냐예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몸 전체를 한 번에 씻으면 충분하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몸을 대충 훑고 지나가세요. 거품을 내서 쓱쓱 문지르고 헹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작은 부위를 꼼꼼히 말리는 것입니다. 씻는 것보다 말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물기가 남으면 세균이 다시 자라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씻은 뒤 30초만 투자해서 귀 뒤, 배꼽,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을 완전히 말리세요. 그 30초가 내일의 활력과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30초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세균 번식을 막고 염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샤워 후에 수건으로 한 번 더 꼼꼼히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5부위는 의식적으로 챙겨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냄새가 사라지고 피부 트러블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 냄새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순환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순환 촉진 방법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청결관리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소 놓치던 부위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배꼽이었는지, 귀 뒤였는지 아니면 5군데 모두 놓치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면서 느낀 변화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